인력을 모두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파기 책임을 물으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협치 분위기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국이 급냉하고 있는데요. 정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센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특검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 그러나 여당 내 강경파가 거세게 반발하고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는 하루도 채 안 돼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한 민주당은 특검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특검이 군 검찰과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지휘하는 문제,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만 수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3대 특검법을 개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기간과 인력이었거든요. 정보조직법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뭐 이렇게 맞바꾸거나 뭐 이렇게 퉁치거나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한 건 전혀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협치를 다 깨부순 것이라고 반발하며 특검법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알리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압박 카드 중 하나로 정기국회 필리버스터 계획까지 고려했으나 강도 높은 장외 투쟁을 위해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수정을 조건으로 협조하기로 했던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도 불투명해졌는데 민주당은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합의 파기 책임을 추궁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면서 전국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 파기의 후폭풍은 민주당 내부에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당의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이 이례적으로 공개 분출됐는데 두 사람이 충돌한 의원총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로 한다고 합의한 직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에 화를 내며 직접 재협상을 지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연장 안 하는 쪽으로 협상이 된 것은 이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SNS에 계속 올라오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계속 소통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독 행동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정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에 불참하며 기자들에게 정 대표가 사과하라고 하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강하게 부딪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정 대표는 수정안이 제출됐는데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원내 지도부에서 하기보다 당 정책위에서 맡아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도 전해집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안 협상에서 원안과 합의안의 수사기간 차이가 사실상 15일이라며 15일 때문에 정부조직법 등 합의가 다 깨진 게 맞느냐고 발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기존 법안의 특검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법안대로 먼저 연장하고 그때 가서 수사기간을 연장해 수정 발의하는 방법을 생각은 못하느냐고 지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SNS로 여야 합의를 비판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겨냥해서도 글을 쓰기 전 원내에 물어보셔야 하지 않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여야 합의를 번복하면서까지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온 모습은 처음이어서 향후 여당 내 목소리가 어떻게 모일지 향방이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의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내 지도부의 여야 협상 결과에 불만을 제기했던 정청래 대표가
전우이자 동지라며 화해 손짓을 내밀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침묵을 지키며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서연 기자입니다. 여야 협상 파기와 함께 당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다음 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건 정청래 대표였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원팀을 강조하며 갈등을 수습해보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답변은 물론 이번 갈등과 관련한 언급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당과 원내 지도부 사이에 어떤 소통이 오갔는지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톱 간의 불편한 기류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에게 먼저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분간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 일각에서는 내부를 향한 비판을 삼가자며 갈등 수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김 원내대표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공개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국정원 출신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스트릭트 하신 것 같다. 주변을 살펴보고 조금 더 민주적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는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함께 처리해야 할 금감위 설치법 등은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기재위나 정무위 소관이어서 야당의 비협조로 인한 조직 개편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촌극을 보여줬다며 이번 여야 합의 파기와 민주당 내 갈등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센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투톱 갈등을 매듭짓는 모양새입니다. 당정대가 모두 모인 저녁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화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일요일 저녁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모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부 측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리한 가운데 최근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논란으로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나란히 선 5사람,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손을 맞잡으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만찬 회동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한 정기국회 전국에서 여당 지도부 내 갈등을 봉합하는 동시에 당정대 원팀 정신을 다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함께 식사하며 화합하기 위한 자리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만찬 전 정청래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당정대는 찰떡같이 뭉쳐 원팀 원보이스로 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외부로 표출된 여당 내 균열을 서둘러 메우고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별한 의제가 있다라기보다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나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 만찬 후 민주당은 당정대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당정대는 전국 현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만찬에서의 악수를 통해 여권 지도부 내 내홍 우려는 일단 수습되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지난주 3대 특검법 합의와 파기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었는데 오늘 총리 공간에서 당정대가 모두 모이는 만찬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갈등은 좀 봉합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당내 구조인 것 같아요. 정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갈등, 그것보다 이 합의가 된 게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에 그 지도부 그리고 이제 특위, 상임위, 법사위죠. 법사위와 다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예.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도 안 돼서 파기가 됐어요. 여기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 협의가 없었다면 사과를 하지 않았겠죠.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그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이 맞는 거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두 사람은 어쨌든 협의를 해서 야당과 합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지형에 의해서 이게 무산된 걸로 저는 봅니다. 이거를. 이런 일이 지난번도 한번 있었거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 일이 있었어요. 그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의 문제. 네. 정성호 장관은 이제 법무부 얘기를 했었고 당에서는 이제 행안부 얘기를 하고 행안부로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개인 간의 갈등이라든지 개인 간의 어떤 이런 문제의 어떤 큰 철학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 아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당내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 강성 당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봉합이 되는 형태를 취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사이가 나쁘거나 어떤 뭐 무슨 특정한 자리를 두고 권력을 향해서 투쟁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요, 지금. 네네. 그 정도에서 이게 당내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당내의 어떤 구조적인 하나의 지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또 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여야 원내 야당하고 여당 얘기니까 여당의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사이에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본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른바 생각이 강경한 이런 당원들 지지층들에 의해서 이게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이런 얘기 또 발생할 수 있죠. 오늘 보면 만찬에서 회동해서 갈등이 봉합됐다 이런 건 일상적인 얘기들인데 전 그건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당내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체계가 양극단적인 이제 세력이 맞붙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이거의 구조적인 본질이 이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분석에 동의를 좀 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현을 두 사람이 그렇겠죠. 부부나 형제도 싸운다고 싸울 수 있죠. 예. 뭐 사소한 표현 싸움이라든가 일회성 해프닝은 언제라도 봉합이 되고 또 불거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재산 다툼이나 가족 외에 외부 인사가 개입된 가족 다툼이 쉽게 봉합이 될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재산 다툼이라는 얘기는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당내 어떤 그 주류가 누구냐를 다투는 과정의 하나고 또 하나는 당 지도부가 우리가 이제 권한을 위임했던 이제 대의기구니까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또 당원들과 원내 의원들 선출한 이제 대표와 원내대표가 갈등을 빚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입김이 개입된 거죠.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서 양당 그 여야 합의안까지 발표됐는데 바로 뒤돌아오니까 강성당원들에 휘둘려서 그것을 막아야 할 대표가 먼저 앞장서서 수용해 버렸고 그것을 원내대표에게 귀책 사유로 돌려고 본인은 사과를 하고 원내대표는 거기서 정말 출구 전략이 안 짜지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과하라 그러고 어제까지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도 냉랭하게 서로 밥도 안 먹는 사이가 된 거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봉합이 됐다. 뭐 이렇게 하겠죠. 사진 찍고 언론에 취재하는데 그러면 봉합이 안 되고 갈등이 지속된다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가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잠복된 일종의 그 갈등의 불씨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라도 이게 이제 벌어질 수 있고 이것이 더더군다나 당의 어떤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법안일 경우에는 항상 불거질 수 있다. 강성당원들의 요구와 중도를 확장해서 원내 전략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보는 원내 지도부의 그 의도와 늘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회성 봉합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아마 민주당이 얼만큼 지속 가능한 대한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아마 시금석이 될 겁니다. 네, 여당 투톱 갈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